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제 채널은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해서 미래에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유난히 엔비디아 같은 급등주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서 크게 벌었다는 분들의 사례가 많이 공유되면서 나도 저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흔들린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S&P 500 같은 지수 인덱스에 투자하는 이유는 편안한 투자를 하면서도 미래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요. 이런 길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맞는 고비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쩌다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보이게 되고 거기에 비하면 내 수익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럼 나도 저랬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나도 저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이클 조던이나 손흥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예 나랑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피지컬이나 노력, 환경 이런 것들이 애초에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는 저 사람은 쟤랑 나랑 똑같거든요. 나도 그때 손가락 한번 까딱했으면 똑같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쟤는 하고 나는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하지만요, 달리 생각해보면 지수 ETF에 투자한 분은 이미 엔비디아에도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S&P 500에도 나스닥 100에도 이미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엔비디아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했고 그전에는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그때 모든 종목을 다 들고 있었고 수익을 다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급등할 어떤 종목이든 내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종목이 급등할 때 그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지수 ETF의 장점이죠. 여러분은 지수 ETF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대가로 그 어떤 상승장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안정성을 얻으신 겁니다. 애초에 지수 ETF라는 게 그 시점의 최고 수익이 아니라 그저 상위 10 내지 20%의 수익을 안전하게 주는 투자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게 지수 ETF죠. 지금 엔비디아로 크게 번 사람들이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가 상승할 때 수익을 누렸을까요? 만약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태생부터가 나와 다른 상위 1%니까 아예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남들이 성공했을 때 모습만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의 최종 수익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ETF보다 높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는데요. 투자라는 건 리스크를 지불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죠. 그럼 나는 리스크는 되도록 적게 지불하면서 수익은 많이 얻는 그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지수 ETF란 게 있고 이게 리스크는 적게 지불하면서도 수익이 꽤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말처럼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수익이 급상승하는데요.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리스크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 상승이 따라주지 못하는 시점이 와요. 가령 예금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제로인 만큼 수익도 제로예요. 그냥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리스크를 아주 살짝 높이는 S&P 500으로 가보니까 1년에 1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꽤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높인 나스닥 100으로 가보니까 수익이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익이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옵션 비용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1.2배 더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요. 2018년부터는 1.5배 내지는 2배까지 형성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S&P 500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포함하는 종목의 개수입니다. S&P 500은 500개의 종목을, 나스닥 100은 100개의 종목을 모았죠. 종목이 많을수록 리스크는 적어집니다. 많은 기업을 섞을수록 개별 기업이 갖는 리스크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위험이 줄어들거든요.
반대로 수익 역시도 서로 쉐어하면서 낮아지죠. S&P 500에서 나스닥 100으로 가면은 500개 종목이 100개로 줄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커진 거고요. 하지만 그 대가로 수익률은 28.5%가 더 좋아진 거죠. 변동성, 즉 리스크를 감수한 만큼 수익이 늘어난 건데요. 종목이 500개에서 100개로 줄어들었을 때 이 정도 리스크가 상승을 했는데 그럼 100개를 1개로 줄이면 만약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잘 된다면 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손해를 모두 나 혼자 떠안아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건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서 얻은 대가죠. 그럼 우리는 리스크와 수익률 중에서 뭘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정답은 리스크를 우선으로 보고 그 안에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같은 돈을 벌고 잃는 게임을 한다면 벌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이 더 크고요. 그래서 투자의 고수들이 성공을 쫓는 것보다 실패를 더 회피하라고 합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예를 들어서 80%의 확률로 이기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기면 전 재산의 2배를 받고 진다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게임이죠. 이게 단순한 게임이라면 확률이 80%나 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전 재산을 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대부분은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두뇌가 돈의 가성비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재산이 있는데 게임에서 이겨서 1억을 더 벌어서 2억이 된다면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지겠지만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만약이라도 전 재산인 1억을 다 잃어버린다면 내 삶은 나락으로 가게 되겠죠. 수학적으로만 보면 같은 금액의 돈이지만 그것을 벌었을 때와 잃었을 때 내 삶이 좋아지는 정도랑 파탄나는 정도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더 크다는 거예요. 같은 돈이지만 가성비가 다른 거죠. 우리의 삶에서 현상 유지가 주는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거든요. 워렌 버핏이 돈을 잃지 말라는 말을 한 것도 단순히 잃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일단 돈을 많이 벌 생각에 투자를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대상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고려하다 보니까 투자의 기본은 하이 리스크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투자를 하면 결과가 잘 맞아요. 처음에 투자할 때는 편견 없이 냉정하게 시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초반에 두뇌가 싱싱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몇 번 하게 되면 그 경험이 누적되면서 점점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돼요. 80%의 확률로 버는 주식이 있는데 그럼 20%로 잃을 확률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몇 번 성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0%의 잃을 확률을 진지하게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액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80%의 확률도 그냥 100%처럼 인식하게 돼요. 몇 번 해봤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잃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수익률도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투자금도 많아지고 점점 더 하이 리스크 상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정도도 괜찮네? 이 정도도 괜찮네? 이때부터 이 사람의 두뇌는 승률 80%짜리가 100%로 보이게 되고요. 그럼 50%짜리도 80%로 보이게 되는 거죠. 성공의 경험이 확률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이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확률에 대해서 오차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량주만 하던 사람이 급등주, 테마주, 상한가 따라잡기, 밈 주식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차라리 초반에 왕창 깨지고 이게 아니구나, 주식시장이 얼마나 매운지를 알게 되면 다행인데 초심자의 행운이 오히려 자신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삐끗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는 내 투자금이 이미 엄청나게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금을 다 잃어버리거나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게 되죠. 그럼 제가 아까 손실 회피 편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번 돈의 기쁨보다 지금 잃은 게 더 괴로워요. 그럼 본능적으로 잃은 돈을 복구하는 게 목표가 되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종목 분석하고 시황 살피면서
계산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내 목표는 오직 돈을 복구하는 거예요. 내 돈을 복구하려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 그럼 그 수익률을 주는 종목이 뭔가가 우선이 됩니다. 냉철한 분석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시장에서 오직 내 돈 복구가 목적이 돼버린다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리스크는 고려 요소가 아닌 거예요. 제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저조차도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요. 사람인 이상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성공 사례는 그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실패 사례가 가려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나라는 평범한 사람이 이 위험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런 파멸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으면서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형 ETF에 나를 의탁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로 여러분은 확률이 매우 낮은 한 번의 대박이라는 꿈을 내준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수 ETF 투자를 10년, 20년 유지를 하게 되면 복리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결국 투자 인생 통틀어서는 결과가 대박이 되거든요. 엔비디아 1년간 3.3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걸 대박이라고 하죠. 하지만 S&P 500에 10년만 투자해보세요. S&P 500도 지난 10년간 3배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은 또 어떤가요? 10년 동안 5배가 올랐어요. 나의 안전을 지켜주면서도 10년을 기다린 대가는 저런 대박 주식의 수익 못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당장 쓸 돈 버는 게 아니라 노후 대비로 활용한다면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지불하지 말고 시간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계속 늘어나는 자본주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계속 감소를 할 거고 그 감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늘어나지 않는 뭔가로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 뭔가로 바꾸기 가장 쉬운 게 주식이기 때문인 거고요. 지금 바꿔둔 그 자산은 여러분이 은퇴를 하고 누구보다도 돈이 절실히 필요할 때 가장 가성비 있는 돈으로 여러분 앞에 돌아올 겁니다. 수입이 있는 젊을 때와 수익이 없는 노년일 때 같은 돈이라도 그 가치는 크게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단지 돈의 액면가라는 수학적인 가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언제 가장 가치 있게 나에게 다가올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떤 투자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수 ETF에 적립식 투자하는 그것이 그 어떤 투자의 수익보다도 더 값지게 다가온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